수술의 필요성과 입원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결국에 남을 문제는 남은 거네요.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보석바. 오늘도 최수영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말에 백내장에 관련해서 당국에서 지급 기준을 정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보도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백내장이 굉장히 얘기가 많았던 거라서. 그럼요. 그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내용은 눈높이를 좀 낮추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실손보험금 원래 그러면 눈높이는 뭐냐? 이 부분부터 알아야지. 그럼 그에 비해서 얼만큼 낮추겠다는 거냐? 이게 비교가 되니까 선명해지죠. 실손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백내장의 경우에 결국 치료의 필요성입니다. 기준은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용으로 보면요. 고령자, 단초점 렌즈 사용한 수술, 종합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한 이 부분은 증빙 자료 없어도 수술 필요성 인정해 줄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면 고령자는 당연히 수정체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나이 오래 사셨으니까. 그 다음에 단초점 렌즈 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가겠나. 그 다음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면 믿을만하네. 큰 병원이니까 야, 이 정도는 그냥 줘라.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비해서 특별히 문제가 안 되니 추가 증빙 필요 없이 수술 필요성 인정해줘. 이 말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는 단초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의 필요성은 웬만큼 다 인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다초점 하시는 분들이 입원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2번이죠. 2번. 입원을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가 사실은 실비에서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그러면 기대를 했다? 금융감독원에서 백내장 실손보험금 정비 추진했으니 이제 소송도 안 하고 뭐 입원 부분에 관한 것도 분쟁 없이 다 해주겠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의불성설이라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당국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부분을 다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식의 정책이라든가 그런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미흡해요. 시력 개선 목적이 있었냐 없느냐도 많이 따졌었고 다초점을 인정하네 마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초점은 이미 해결됐다고 봐야 돼요. 약관 내용상. 지금은 수술의 필요성의 문제가 검사 결과 수술을 할 만한 상태였냐.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냐. 이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모아졌다고 보면 돼요. 하긴 치료를 해서 입원이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분들까지 입원 자체를 인정을 안 하니까 안 줬었는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열리는 셈이네요. 근데 그 부분은 여기서는 명확질 않아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지 입원이 필요하다까지가 문구는 없어요. 입원의 필요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개로 또 조건이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냐 없냐,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했냐, 타수술 병행했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 부분은 입원 필요성이 있고 더 추가적인 증빙을 별도로 받지 말아라.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말이 살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네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상 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라고 나오니까 줘야 된다가 또 아니네요. 이거는. 근데 기준이니까 기준의 눈높이를 약간 하향 조정했다. 이러이러한 부분들한테는 수술의 필요성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있는 환자한테는 입원의 필요성 인정해주면 돼. 너무 빡빡이 하지마. 이렇게 기준을 잡아줄 테니 이 선에서 보험사들이 좀 해줘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금감원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백내장 수술, 입원 수술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면 위험해요. 어찌 보면 그래서 도대체 백내장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좀 애매한 상황에서 나름 선을 그어준 것 같기는 하네요. 일부분은 구제가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할인 거지. 이게 뭐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전면적으로 이걸로 다 바꿔치기 해서 해줘라 이런 건 아니에요. 보면 21년부터 있었던 수술권도 소급 적용을 해서 저는 이게 참 소비자들은 별도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안 해도 알아서 줄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줄까라는 걱정은 드네요. 내가 알아야지 청구할 수 있어요. 소비자분들이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요청 안 해도 제가 왜 줘요? 이건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70세 이상 고령자 같은 경우는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70세 이상인 분들은 입원 의료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자율적으로 실시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든 이게 절대적인 건 없어요. 타율적인 것도 없어요.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고, 이 가이드라인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입원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결국에 남을 문제는 남은 거네요. 아, 그래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에만 적용이 되지만 그것은 그럴 수 있는 정도의 범위. 근데 사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긴 할 거예요. 보면 합리적이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되지만 그럼 65세 미만은 어떻게 할 거냐? 65세 미만은 다시 원칙대로 가야죠. 지금처럼 해왔던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2016년 1월 1일 이전에는 다초점도 됐단 말이죠. 네. 그럼 다초점 했던 65세 미만의 사람들이 입원까지 해서 받으면 1,000만 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그러면 그건 여전히 큰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네, 오늘 그말 많았던 백내장 네.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추진이라는 보도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금 청구해서 지급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원래 문제가 있었던 분쟁은 아직은 계속 진행 그렇죠. 중이다. 진행 중이에요. 그건 이제 법적인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판단이 또 나오게 되면 또 백내장에 대해서 얘기를 네.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